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19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70대 이상의 노년의 시각에서 볼 때 4050대의 정치 성향이 오늘의 한국의 어려움을 가져온 주범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얼토당토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오로지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노년층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입장에 서서 살펴본 유력 인사의 소견을 번님과 함께 생각해봅니다. 세대의 불균형과 중장년의 비애 청년 정책의 그늘 아래 방치된 4050세대. 한국 사회의 복지 정책과 정치 담론은 지난 20여 년간 눈에 띄게 청년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의 구조적 이유가 자리한다. 첫째, 경제 저성장의 충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5%를 넘던 성장률이 23%대로 주저앉았고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했다. 당시의 청년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며 졸업했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헬조선과 열정페이다. 헬조선은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 구조를 향한 청년들의 절망을 담은 말이다. 열정페이는 꿈과 경험을 명목으로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착취적 노동 현실을 비판한 표현이었다. 청년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상징이었다. 둘째,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다. 청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이른바 에코세대로 인구가 많았다. 일자리는 줄고 경쟁자는 많아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슈퍼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정치적 상징성이다. 정치권은 청년을 미래의 희망으로 내세우며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했다. 청년은 표의 중심이자 정의공정 기회의 상징으로 활용되었고 각 지자체는 청년 조례를 제정하며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복지의 중심축은 노인 마이너스 청년 양극 구조로 굳어졌다. 반면 사회적 생산의 중심축인 중장년층 4050대는 정책적으로 방치되었다. 겉보기엔 경제적 강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45세 전후의 노동소득이 가장 높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평균값일 뿐 실상은 다르다. 평균을 끌어올리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하면 다수의 4050대는 명예퇴직과 재취업 불안, 비정규직 전환의 불안정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비를 동시에 짊어진 샌드위치 세대로 가족의 책임을 모두 떠안은 채 자신을 위한 복지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청년은 도전의 세대, 노인은 보호의 세대로 분류되지만 중장년층은 일할 수 있는 세대로 간주되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았다. 정책의 정체성 자체가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장년층의 내면의 그늘과 불만이 누적되었다. 겉으로는 사회의 중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 가족 부양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음한다.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서 40대 자살률이 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사실은 이 현실의 비극적 단면이다. 특히 40대 남성 자살률이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는 수치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고음이다. 경제적 실패가 곧 가장의 책임 상실로 이어지고 자기 존중감이 붕괴되면 심리적 고립과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책의 보호망은 청년과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4050세대는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버려진 세대가 되었다. 간단히 말해 사회는 그들을 기득권 세대로 묶어두고 정책의 중심에서 점점 밀어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버팀목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잊힌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소외감과 불평등의식은 정치적 선택에서도 표출되었다.
많은 4050대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이념적 진보의 지지라기보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반감과 절망의 표현이었다. 당시 야당 후보는 서민 출신,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서 기득권에 맞서는 싸움꾼의 이미지를 가졌다.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싸우는 사람, 우리 편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즉, 그는 좋아서 지지받은 인물이 아니라 기존 정치에 대한 분노의 대리인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그 지지가 영속적이리라 보긴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반복되는 거짓과 위선, 측근 비리, 권력 내부의 사익화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외교에서는 균형을 잃고 경제정책은 퍼주기식 단기 복지로 치우쳐 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초기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 지지는 점차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로 바뀌고 있다. 4050세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싸워주길 바라는 세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하는 세대로 각성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4050대는 책임은 지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세대, 가정과 사회의 중심에 서 있으나 정치와 정책의 변두리에 놓인 세대다. 청년 중심의 복지 정책이 성숙사회의 상징이라면 이제는 중장년의 절망과 소외를 보듬는 세대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405대는 냉정한 세대이다. 감정보다 현실을 보고 이념보다 결과를 본다. 자신과 가족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지지를 거둘 수 있다. 그만큼 현실에 솔직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세대가 바라는 것은 화려한 약속도 거창한 구호도 아니다. 공정한 기회, 믿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이다.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치 세력도 중장년층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청년이 미래라면 중장년은 현재이며 현재가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 지금이 바로 그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다. 번님, 변화는 언제나 젊은 세대의 몫이라 하지만 그 변화를 바로 세우는 힘은 여전히 중장년 세대의 어깨에 있습니다. 어느 세대이든 원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 공정한 제도, 그리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해 등불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